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뭐였냐면은 미국인의 실질소득에 대한 자료였어요. 그 실질소득 자료표를 보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정확히는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미국 남성 한 명이 개인용 집을 갖고, 그리고 차도 끌고 아이도 키우고 와이프가 일할 필요가 없어도 생애 소득만으로도 그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어요. 집, 차, 가정, 자식들까지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80년대로 들어오고 나서 그 대단한 미국도 아버지 혼자서 버는 걸로는 그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집에서 원래는 전업주부로 있으셔도 됐던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소일거리 같은 걸 하셨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근로소득의 실질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버는 돈의 금액 총액은 늘어났는데 인플레이션 된 자산을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벌어가는 돈이 계속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남자 혼자서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전 세대, 이전 10년, 20년 전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둘 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이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머니들이 파트타임을 해야 됐다가 이제는 풀타임으로 해야 됐다가 더 나아가니까 이 모든 걸로도 안 돼서 어떻게 되냐?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미래 소득까지 끌고 와야지 앞선 세대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무슨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구매를 못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소득이 떨어졌어요. 실질소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저선은 계속해서 편리해지고 있는데 반대로 전체적인 실질소득들은 이 자산의 증가에 따라서 그 자산 증가를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자산의 가치 증가를 실질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니까 괴리감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걸 메꿔보려고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무리해서 부동산 같은 거에 자산 투자를 한 건데, 근데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 레버리지도 더 이상 레버리지로 돈 벌려고 한 사람들, 비단 사람뿐만 아닙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서 할 때는 애초부터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잘못해줘가지고 요단강 건넌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명이 아니죠. 어느 날 여의도에서 누군가 떨어져 내린다는 게
그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편리함이나 즐거움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최저의 수준들은 올라가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집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도 똑같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뭐 불법적인 채널로 하면은 돈 1원 한 푼 안 내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를 자꾸 개인한테 책임을 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인한테. 시스템적으로 전체 국가 구성원들이 느끼고 그게 숫자로 반영되는데 그거를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거나 어떤 특정 세대에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뒤떨어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았는데도 애도 낳고 집도 사고 뭐 그랬다. 실질 소득의 차이가 사실 선명하죠. 실질 소득의 차이가 너무나도 선명한데 근데 그걸 차치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에서는 왜 그렇게 살았으며 왜 우리보다 더 조금 위에서는 왜 그렇게 살았으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해당 연령대에서 해당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비슷한 패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치환이 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화폐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을 때는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런 것들은 비슷해졌는데 미래가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미래를 저당 잡혀서 사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얘기가 뭐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걸 부정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정할 수 있는 뭐 논리야 많은데 그거야 뭐 그 실제 미래가 도래해봐야 알겠죠. 그게 진짜로 얼만큼 내려갈지 또는 내려가지 않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한 가지 수단에 자신의 모든 자산이 이 락킹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런 해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무리한 일들을 해온 걸까? 그들이 몇 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저한테 집 안 사면 바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고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판독할 눈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된다, 뭐 누구도 샀다,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한 달마다 내야 되는 돈이 크게는 뭐 한 40%, 50%까지도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원 이율을 냈다면은 150, 160 내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그 이상으로 완전히 저당을 잡힌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참 웃긴 게, 그렇게 사라고 한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누구 하나,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조언하면서 돈 1원 한 푼 줄 것도 아니면서 혼수 두다가 다 그런 상황 되니까는 나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로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훈수를 두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역사도 그렇고 어떤 사안도 그렇고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자주 찾아보곤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자산이 오를 이유들에 대해서 검색하면은 오를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요. 내릴 이유에 대해서 검색하면은 내릴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내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검색을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이게 맞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서 주체적으로 살려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다수의 의견에 부안해동하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다 건 분들, 지금 고금리 상황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 못하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격차 나는데도 버팅기고 있는 거 그분들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근데 반대로 그 금리 격차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져요.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라는 브랜드가,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도는 모든 형태의 자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평가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빚내서 집사라는 분들도 애초에 여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 누가 많이 했냐? 고정적인 급여가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 잘 나오는 뭐 중견기업 이상 분들이 그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됐죠. 한번 쭉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안해동에서 인기가 올라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그게 5년 이상 유지된 게 없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아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는 어떤 게 돈 된다, 어떤 직업이 좀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로 밀물처럼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컨텐츠만 달라졌지 맨날 똑같이 일어나요. 맨날 똑같이. 교사 열풍, 그리고 이제는 임용이 돼도 일할 곳이 없고, 공무원 열풍, 이제는 공무원 열풍 다 사라졌죠. 예전에 한참 심각할 때는 구급 공무원이 뭐 1000대1, 2000대1 그렇더라고요. 와, 1000대1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합친 게 1000명쯤 됐는데 거기서 한 명을 뽑는 격인데 개발자 열풍? 제가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양산형으로 만들어진 개발자 사실상 돈값 못한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극단적으로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면은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이 그렇게 움직여요. 이거 의심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10년, 15년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비일비재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제 머리로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전 반대로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정도가 아주 선명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곳에 내 미래소득, 불확실한 미래소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향후에도 존속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 그리고 이런 점들은 당장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그런 경제계 구루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빚을 만들어냈을 때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자산의 레버리지가 내 삶을 파괴하는 그런 레버리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유의미한 자산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빚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의 저자분도 많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제가 쭉 보면 이제 이 광기의 시장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어떤 특정 메시지만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로 만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 논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돈 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논리냐? 누구를 위한 논리냐? 누구를 위한,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혜택이 됐는가? 저는 어떤 프로파간다가 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면은 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윤을 취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게 돈 된다라고 세일즈를 막 합니다. 요즘은 이거 사가지고 팔면은 돈 되고 이게 최고입니다. 수익률 보세요. 최고예요, 최고 막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를 쇠뇌할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한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홍보한 걸 수도 있죠. 실제보다 과장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빚을 갖고 있죠. 몇백조.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에 천문학적인 돈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면서 해왔을까요? 거기서 자신들의 커미션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사게 하려면 어떤 메시지가 일반 사람들한테 필요할까요? 내가 속고 있다. 내가 누군가한테 지금 속고 있어서 내 피 같은 돈과 내 피 같은 인생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케팅부라는 게 있잖아요. 마케팅부. 기업의 전략을 분석하는 기획팀도 있고 전략팀도 있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남의 돈을 끌어와서 우리 거 상품 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 짓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 사람들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이 그저 누군가가 마케팅용 수단으로 뿌려놓은 프로파간다들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광신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주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인생은 온전하게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메시지에 내 판단을 대행해버린 그런 삶일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과연 주체적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운이 좋으면. 근데 운이 나쁘면 내 평생 갚아야 될지 모르는 엄청난 빚을 지고 아동바동 사는 거죠. 그게 비단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미국이 그랬고요. 뭐 한국뿐만 아닙니다. 동아시아, 중국 다 조금의 모양과 방식만 다르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은 헝다그룹 파산했죠. 그 대단한 부동산 그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령 도시, 유령 건물들 만들어내면서 사업성 평가하고서 이거 좋은 사업이다, 도장 땅땅 찍어주고 은행 돈, 증권사 돈, 에쿼티 유치하면서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쓸모도 없는 돌덩이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시대에 주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이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구나, 한번 검색해봐, 이거 좋은 이유, 좋은 이유 검색하니까 좋은 이유가 나오네, 반대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다면은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반대로 가야 된다. 정반대로 봐야 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난 10수년간 살면서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남들 말에 동의 안 하고 반대편을 봤던 거. 전 그거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